나는 왜 이렇게 휘둘리는 걸까요? 저자가 상담실에서 만난 내담자들은 나이,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 타인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무게 중심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와 상관없이 내가 단호하고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아이를 가슴에 품은 마음의 양육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따금 밀물처럼 밀려오는 과거의 고통이 썰물처럼 빠질 때 예쁜 조개 껍데기를 줍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따뜻한 목소리 프란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나를 휘두르는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마세요. 예쁜 조개 껍데기를 줍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씩씩하게 나아가요. 우리 함께. 오늘의 도서는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저자 안젤라 센, 출판사 세멘 파커스. 오늘의 이야기 눈을 감고 들어주세요. 연간 160만 명이 찾는 영국 국민상담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들은 질문,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걸까? 다양한 관계 속에서 끌려다니며 힘들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무리한 요구는 거절하지 못하면서 자신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밤잠 설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이 상처받는 사람, 손해만 보는 인간관계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소통의 기술을 알려주는 10주간의 자기 돌봄 수업. 나는 왜 이렇게 휘둘리는 걸까? 무사태평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휘둘리며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장 후회하는지 물었을 때 많이 나오는 대답 중 하나는 자신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았다는 것이다. 평생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일하고 어울리며 지냈을 텐데 죽을 때까지 할 말을 하지 못해 후회가 된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어느 누구도 온전히 혼자 살지 못한다. 사회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할 말을 얼마나 잘하며 살고 있을까? 나는 휘둘리지 않고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상대가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아서, 즉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친구나 연인,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도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는 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장에서 지원인은 책임감이 강하고 동료들에게 친절한 우수사원이다. 또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지 달려오는 든든한 친구다. 그런 기대를 저버린다는 것은 그녀에게 배신과도 같은 두려운 일이다. 동료들이 부탁하는 일은 내일을 미루면서까지 도와주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컨디션이 나빠도 무리해서 나간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일정을 취소하거나 모든 일정을 소화하며 약속을 지켜낸다. 하지만 항상 기대를 충족시켰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만 같다. 왜 계속 주어도 바라기만 하는 걸까? 사람들이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내가 부족한 걸까? 더 이상은 지연이도 힘들었지만 이 말은 끝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도저히 사람들을 실망시킬 염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해치워야 할 책무처럼 느껴질 뿐이다. 만날수록 원망이 쌓이고 터져나오는 분노를 꾹꾹 참느라 관계가 피곤하기만 하다. 힘들게 상담실을 찾아왔을 무렵 지연은 너무 지친 상태였다. 6개월 전부터 승진 시험을 준비하며 자신의 일을 하기도 버거웠다. 그럼에도 주는 것 없이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야속했고 그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바보 같았다. 시험에 떨어진 후 겨우 버텨왔던 문제들이 터져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숨어버렸다. 거절하거나 거절당할 필요 없는 안전지대로 달아난 것이다. 지원이는 도움이 필요했지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못했다. 거절당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처럼 느껴졌고 두려움이 크다 보니 부탁하기도 전에 미리 상처를 받았다. 나는 내가 싫어. 너는 신경 써야 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넌 귀찮은 사람이야. 거절은 그녀에게 이런 의미였다. 그래서 지연은 거절하지 않고 거절당하지도 않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써왔다.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 든든하고 기댈 만한 친구였지만 정작 필요할 때 기댈 곳 없는 자신에 대해서 더욱 화가 났다. 그런데도 왜 자꾸 휘둘리는 걸까요? 그렇게 묻는 지연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제가 거절하거나 제 의견을 말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불쾌하거나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연은 자신의 우울과 불안이 관계의 문제며 특히 휘둘리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황하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행동은 늘 제자리였다. 휘둘리고 싶지 않았지만 휘둘리는 행동은 반복되고 만다. 휘둘리지 않고 할 말을 잘 하려면 건강한 소통법이 필요하다. 건강한 소통법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을 휘두르지 않고 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건강한 소통은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휘둘리지 않고 할 말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소통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올가매어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올가매는 생각은 걷어냈지만 예전의 습관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의 관성 때문이다. 소통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건강한 소통의 첫 번째 요소는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것을 분명하고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생각은 나의 것이고 내 감정도 내 것이며 내 요구도 내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는 만큼 책임지는 것이고 그것은 상대방 또한 마찬가지다. 두 번째 요소는 내가 휘둘리지 않고 할 말을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할 말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는
배려와 따뜻함은 상대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이 옳다고 무조건 동의하거나 그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고 책임지면서 같이 휩쓸리는 것도 아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타인의 권리만 존중해 주면서 자신의 권리는 침해하게 된다. 단지 상대방 또한 자신의 생각, 감정, 요구가 있고 그것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체가 건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소통은 동의하고 공감하며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요소는 소통은 성격이나 소질이 아닌 기술의 문제입니다. 건강하게 소통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이 말은 누구나 배우고 연습하면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양하듯 우리가 지녀온 삶과 현재 처한 상황 또한 다양합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반응 또한 각양각색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관계를 맺을 때 이견이 생기거나 서로 원하는 방향이 달라 마찰을 빚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에 반응하는 방식이다. 어떤 관계든 조금의 불편함조차 미리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건강한 소통은 조율하기 힘든 갈등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비난보다 함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소통의 장을 열어둡니다. 따라서 소통의 장은 이기고 지는 전쟁터가 아니라 협력의 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친근하지만 만만하지 않게 할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따뜻함과 배려를 잃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할 말을 하는 건강한 소통은 이렇게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방향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고 섬세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건강한 소통은 휘둘리거나 휘두르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는 대안이 된다. 건강한 소통에 대한 오해들. 말을 잘못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말을 잘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꼭 어휘력이나 문장 구사력이 뛰어나야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며 소통을 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미사역으로 포장하지만 알맹이가 없고 논점을 흐리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나 대화를 하는데 혼자 연설을 늘어놓는 경우는 말을 잘한다고 하기 어렵다. 때로는 화려한 언변보다 진정성 있는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가진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말에 진정성을 담는 것과 서로를 지키려는 의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지 명확하게 바라볼 때 마음이 정리되고 말도 정리된다. 건강한 소통법은 상대의 비위를 잘 맞추거나 존재감을 드러내고 주목받기 위한 화술이 아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것도 아니다. 건강한 소통은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이것은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듣는 것을 포함한다. 건강한 소통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휘둘리지 않고 할 말을 하는 사람을 흔히 단호하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가 세다, 단칼에 자른다, 직선적이라고 표현하는 차갑고 공격적인 태도를 단호함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단호함은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는 것에 대해 흔들림이 없고 분명함을 뜻한다. 하지만 단호하다고 해서
반드시 내 말이 항상 맞다거나 내가 틀린 소리 하는 거 봤어? 하는 식으로 자기 확신이 지나치거나 냉정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태도는 자칫 건강한 소통이 아니라 공격적 소통이 될 위험이 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명료하게 바라보고 표현하는 단호함이 건강한 소통의 첫걸음이 된다. 건강한 소통과 공격적 소통은 둘 다 자신의 마음을 단호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건강한 소통은 갈등 상황을 문제 해결의 기회와 과정으로 보는 반면 공격적 소통은 이러한 상황을 이기고 지는 싸움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통의 목적은 상대와 함께 논의하거나 협력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기는 것이며 이기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우위를 점해 상대를 통제해야 한다고 믿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만 표출하거나 강압적으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태도는 공격적 소통이다. 수동적 소통 또한 갈등 상황을 이기고 지는 싸움판의 문제로 보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단호하게 진심을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나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 말을 하고 싶어도 두려움이 앞서고 만다. 저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조심스러워요. 지연은 피해자가 되기 싫지만 가해자 또한 되기 싫다. 수동적 소통과 공격적 소통 사이에서 길을 잃어 갈팡질팡하다가 때로는 한마디 하고 싶지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 이기면 죄책감이 들고 지면 패배감이 드는 소통은 결국 잃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된다. 지연은 단호하게 할 말을 하는 사람으로 대학 선배인 송연을 떠올렸다. 송연은 자신을 아주 솔직하고 뒤끝없는 돌직구 스타일이라고 칭한다. 지연 또한 송연의 거침없는 직설화법을 멘탈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때로는 부러운 마음이 든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직구로 표현하는 송연은 막상 상대방의 돌직구는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 자신의 말에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정색하면 비난하며 상대의 입을 막아버린다. 왜 이렇게 정색이야? 분위기 망치게. 너 완전히 예민하고 뒤끝 있는 스타일이다. 실망했어. 이런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는 자칫 휘둘리지 않고 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식의 솔직함을 과연 건강한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송연은 자신의 부정적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면서 할 말, 못할 말 모두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쏟아낸다. 이런 필터 없는 솔직함은 자신의 권리는 지키면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 함께 사는 세상에서 솔직하다고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니지 않는 것처럼 배려 없는 솔직함은 무례함이다. 어디서부터 휘둘리기 시작한 걸까?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가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휘둘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마음의 우울감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걱정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로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학습한 것이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소통 능력을 타고나지만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성장한다. 배가 고프다고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는 온몸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어떤 아기도 내가 울면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게 아닐까 하며 눈치 보지 않는다. 배고프면 울고 아파도 울고 지루해도 운다. 말 못하는 아기에게는 우는 것만이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해달라고 표현하는 유일한 소통 방법이다. 이렇게 자신이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성장한 것일까? 아기는 성장하면서
주위 환경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소통의 기술을 학습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얻고 괴로운 것은 피하고 싶어 하는데 나이 먹을수록 옳기만 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마치 효율적이고 유리한 방식으로 전자기기의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우리는 단순하고 일방적인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상황에 맞게 다양하고 정교하게 소통 전략을 다듬어 간다. 이런 과정을 거쳐 원하는 것을 얻고 괴로운 것을 피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유리한 소통 유형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수동적인 소통 방식은 저에게 불리하기만 한 것 같은데요. 지연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되묻는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소통 방식을 최선의 방식으로 선택하게 된 걸까? 해답은 과거에 있다. 유년 시절의 그녀에게는 수동적으로 소통할 경우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았고 설령 뭔가 잃더라도 자신에게 더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거절하지 못해 타인의 짐을 떠맡아 힘든 것은 잃는 것이었지만 이를 통해 상대방의 비난이나 죄책감을 피하고 관계를 지킬 수 있다는 안정감이 당시에는 더 중요했던 것이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강렬하다. 많은 것이 처음이었던 생애 초기에 행복했고 두려웠던 상처받았던 순간에 강렬한 감정이 엮인 경험은 특별한 기억의 데이터로 종종 쌓인다. 기본값과 같은 초기의 데이터가 쌓여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고 이에 대응하는 소통의 기본 틀을 만든다. 이것이 곧 소통의 기본 프로그램이 된다.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사람들은 이렇구나.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불확실한 세상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은 이제 그러므로 응당 이러해야 한다라는 삶의 규칙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 된다. 이렇게 해야 사랑받고 인정받는구나. 이러지 않으면 상처받는구나 하는 것을 상호관계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다. 유년기에 형성된 기본 틀을 바탕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사회로 관계 맺음을 확장해 나가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가늠한다. 만일 휘둘리는 관계를 어른이 된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면 가치관을 형성하는 생애 초기의 부모로부터 적절한 애정과 통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가족 구성원 간의 공격적이거나 수동적인 태도로 갈등을 처리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치 정해진 대로 업무를 오랫동안 반복해서 처리하다 보면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방식이 나오더라도 손해익은 옛날 방식이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관계가 확장되고 상황이 변했는데도 우리는 하던 대로 하는 마음의 관성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기본 프로그램이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고 어른으로 성장할 때 소통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그렇게 관계는 반복된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와 소통에서 자신의 성격을 탓한다. 타고난 성격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자꾸 휘둘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통 능력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 가능한 기술이다. 80이 넘는 백발의 노신사도 손해만 보는 관계에 지쳤다며 상담실을 찾는다.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다.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친근하지만 만만하지 않게 각자의 중심을 지키면서 휘두르거나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대화는
분명히 있다. 가끔은 휘둘리지 않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 대화를 하다 보면 쉬울 것 같지만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80이 넘은 백발의 신사도 자신을 변화하고 싶어 상담소를 찾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휘둘리지 않는 모습은 나를 확실히 지키는 의연한 모습입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살아가요.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친근하지만 만만하지 않게. 와, 오늘부터 다부진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해볼까요? 따뜻한 목소리 프란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